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안철수의 미국행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흔합니다. 흔한데 안철수는 조금 특이 케이스라는 거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철수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으로 갔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의문이 많기보다는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확실하게 두 가지를 체크해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전망하기로는,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안철수의 독일 비자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지금 들어오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안철수를 위한 판이 깔리고 있는데 너무 서둘러서 숟가락을 드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 비자 연장이 안 됐고, 못했고가 아니라 안 돼서 이제 독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국가로 넘어가기에는, 유럽 국가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미국으로 간 겁니다. 정계 복귀에 관해서도 또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판이 두 단락으로 완전히 쪼개지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둘씩 또 쏟아지는 중도층 세력이 생기고 있어요. 점점 더 확대되는 판인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중도층의 비중이 조금씩 커지게 될 거고, 가만히 앉아서 떡을 받아먹게 되는 그 구조로 갈 겁니다. 누가? 누구긴요. 안철수죠. 여당과 야당이 계속해서 국민을 반으로 쪼개놓고 있고, 흑백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중도층은 새로운 정당 또는 중도층 세력, 이런 것들을 원할 거예요. 그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유승민? 아니라는 거죠. 누굴까요? 누구긴요. 중도층 대표주자 따로 있나요? 안철수밖에 없죠. 지난 대선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당이 아니면 야당, 요게 아니라 여당이 아닐 경우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거기에 걸맞는 대표주자 안철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철수가 득표율 3위였지만 자유한국당이 2위를 차지하면서 패배했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판이 열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뒤집기는 힘들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과정 속에서 기대감은 더 크게 부풀어 오를 것이다. 지난 대선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감이 안 오셨다라고 하면은 아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공개방송에서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정치적 의견, 정치색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주관적인 의견은 선거일에 가서 투표용지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관련주만 유심있게 살펴보자고요. 매매에 집중하시면 된다. 매매에 집중해야 할 기간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거고, 안철수 참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월에 들어왔어도 이득을 많이 챙길 거고, 그리고 11월에 들어왔어도 이득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을 거고, 12월에 왔어도 그렇게 손해볼 일은 없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더 그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된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너무 썩히면 또 똥 될 수 있으니까 길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한국으로요. 그럼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하락에 있어서 써니전자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락세가 꽤나 크게 나타난 상태입니다. 대장주와 후발주를 구분해 봤을 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장주는 하락이 크게 나타났고, 약간 애매모호한 대장 후보들은 하락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완전 후발주들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물 멀티미디어,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뭐 이외에 이전에 우성사료나 지니뮤직 그리고 한일네트워크스 이런 것들도 같은 관련주로 포함되어 있었고 MPK 같은 경우에도 소속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현재는 흐름이 완전히 상이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써니와 안랩, 링네트 그리고 오픈베이스까지만 살아남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써니전자부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 구간에 비해서 아직도 한참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랫꼬리가 심상치 않지만 아직까지는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랩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시세가 모두 다 반납됐다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는데 요게 금방 회복될 흐름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보이신다면은 테마주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안철수가 이렇게 타격을 받았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은 정당에 유승민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안철수가 안 들어왔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죠. 주가가 그걸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안철수가 안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유승민한테도 조금 악재가 크게 반영되는 부분인 거고, 요게 고스란히 나타났다. 다른 관련주를 살펴봤는데 뭐 딱히 반사이익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하락은 단순히 안철수에서 끝나게 되는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관련 주자가, 해당 주자가 두 가지만 문제가 없으면 돼요. 자기 입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족한테 엄청난 대형 악재 소식이 터진다거나, 이 두 가지만 없으면은 관련주는 원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하락이 진짜 완전 좋은 거시기인데 이것을 직접 표현하지를 못하겠네요. 방금 턱 밑까지 올라왔는데 참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위기가 기회다. 근데 일반 개미들은 위기의 순간에서 손절을 고민하죠. 그러면서 최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하는 안 좋은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요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거 이제 공략할 거시기가 됐는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톡방에서 마저 설명해 드리고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안철수 현재 상황, 유행어를 빗대서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하면은 철수형 독일 비자 연장이 안 돼서 미국으로 플렉스 해버렸지 뽀얌. 빠꾸를 해버렸다라는 거. 하지만 곧 안철수의 판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현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고 하면은 정부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반으로 쪼개놓고 있고, 흑백 논리에 포함되지 않는 중도층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그를 원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국정 운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영 싸움만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눈은 현 정부의 미흡함이나 구멍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진영 논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파도에 휩쓸린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파도가 생기는 것은 바람 때문인데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는지 보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선동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만 참고해 주시고, 기회로 볼 줄 알아야 수익이 발생된다라는 점, 수익이 자동으로 나한테 안겨온다라는 점, 이 점 명심하시면서 안철수 관련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타이밍은 톡방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한 번 더 가이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철수에 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